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 너가 다시 중3으로 돌아간다면 수학 선행할 거야? 나는 무조건 할 것 같아. 아 무조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그 치열하다는 고등학교 때 너가 수학 내신을 6등급에서 1등급까지 완전히 올려버렸단 말이야. 나 진짜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 그럼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6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우선 6등급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 오히려 애매하게 2, 3등급이 뭔가 자기가 배워놓은 건 있는데 어딘가 잘못되긴 했는데 이걸 깨지 않으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6등급이면 그냥 안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제로 베이스에서 제대로 된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개념을 할 때도 조금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식만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어떤 이것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도구로 쓸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개념이 탄탄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쉬운 문제만 풀 수도 있잖아. 이제 동그라미 여러 개 치고 막 그럼 재미는 있는데 이제 쉬운 것만 풀면은 성적은 안 오르겠지. 그러니까 맞아, 실력은 맞아. 안 오르겠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개념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다. 우리 6등급 친구들 보고 있죠?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수학 선행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수학 선행했어?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을 안 한 게 맞긴 한데 어떤 게 힘들었냐고 하면은 우선 주변 애들은 다 이제 알고 있잖아. 막 1학년 거 이미 끝내고 2학년 거 하는 애들도 있고 맞아 맞아. 아, 난 뒤쳐져 있나? 난 여기 못 살아남겠는데? 밀려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 막 주변에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집들 많잖아. 그런데 뭐 애들은 그런 거 풀고 있는데 나는 교과서 읽으면서 센 A, B 막 이런 거 풀고 있으면 이제 우리 학교 시험 어렵다고 했는데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 너가 다시 중3으로 돌아간다면 수학 선행할 거야? 나는 무조건 할 것 같아. 아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제 할 것 같아. 그럼 뭐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한 학기에서 시간이 좀 더 남으면 1년까지 볼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말하는 거니까 막상 그때 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너가 모르거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답지 보는 게 아니라 좀 혼자 천천히 고민을 해봤다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너가 그만큼 고민한 게 실제로 수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해. 우선 고민해 봤던 이유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혼자 푸는 게 일단 재밌어서였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우연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계속 고민해 봤던 것 같고 진짜 이게 가끔 도끼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거머리 물리듯이 이 문제가 날 콱 물어버릴 때가 있는데 한 번 그랬던 적이 이제 4교시 때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쓱쓱쓱 풀고 있는데 갑자기 22번이 너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애매하게 문제가 나한테 여지를 줬어. 그래가지고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지나 있더라고. 근데 결국 풀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진짜 결국에 또 풀었어? 2시간 고민해서? 좋았어. 그러면 너의 최대 고민 시간은 2시간인 거네? 그렇지. 그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내가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랑 좀 연결지어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면은 이제 그냥 막 양치기해서 하루에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 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아는 걸 공부하면 그냥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양치기 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루에 한 2-3문제 푸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 답지 보지 말고 혼자 1시간, 2시간씩 고민해 보면서 2-3문제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봤더니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동그라미 이렇게 맞는 게 좋아서 쉬운 문제집만 푸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사실 공부할 땐 틀려야 돼요, 여러분. 틀려야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고민을 끝까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 공부법을 살펴봤고 이제는 국어 공부법을 얘기해볼게. 그럼 이제 너가 국어 중에서도 각 분야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살펴볼 텐데 우선 문학.
문학 공부는 어떻게 했어? 우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할 때 아무래도 수능 특강이 좀 스탠다드한 책이잖아. 맞아. 그다음에 수능 특강에서 이제는 간접 연계로 바뀌었지. 간접 연계가 되고 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차피 간접이면 거기 있는 지문 하나도 안 겹치는데 뭐하러 공부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능장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 본, 그러니까 작품의 제목을 처음 본 작품이 나오는 거랑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작품이 나오는 거랑은 애초에 느낌이 조금 맞아, 다르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특강을 우선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3학년 때는 인강 위주로 공부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 인강 사이트에 있는 어떤 한 국어 선생님의 강의를 좀 참고해서 저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공부했었지. 어떤 선생님의 강의였어? 엄선경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되게 연극하시는 것처럼 되게 그 작품의 풀 스토리를 다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막 밥 먹으면서 좀 그거 그냥 보고, 왜냐면 강의의 느낌보다는 그냥 엄선경 선생님의 재밌는 전래동화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밥 먹으면서 그런 거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 문학을 풀 때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보기가 딸려있는 문장이 있지. 많이 어려워하지.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관적인 경우가 많잖아, 해설이.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 정답 10위가 갈릴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서 어떤 그 관점을 딱 고정해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기가 있으면 보기 먼저 읽고 그러면 거기에 주로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먼저 읽고 그 보기에서 주는 가이드라인대로 문학 작품을 쭈르륵 읽으면 보다 손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보기는 어렵다기보단 힌트를 주는 그런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그럼 보기에서 주어진 그 관점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지를 풀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문학은 이제 얘기를 해봤고,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했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똑같아. 똑같아? 답지를 안 보고 혼자 하면 되는데, 우선 그 방법을 모르잖아. 어떻게 내가 혼자 이 글을 읽어내야 되고 그런 걸 몰라서 역시나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메가스터디에 접속을 해서 이제 비문학은 김동욱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방법 같은 것만 체득하고 이제 그 뒤부터는 혼자 그냥 기출문제집이나 어떤 그냥 사설 요즘 잘 되어 있잖아. 그런 사설 문제집 사서 그 방법대로 혼자 읽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지. 그렇게 하게 되면 막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고 풀면 너무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맞아.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방법의 장점은 지문을 다 이해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야. 지문으로 다시 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방법을 쓴다고 시간이 부족할까, 약간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좀 궁금한 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법을 하면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 아무래도 한 문장 한 문장씩 이해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푸는 개수가 적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지, 내가 문제집을 이만큼 산만큼 쌓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양보단 질로 가자, 그렇게 비문학을 공부를 했었고, 많은 학생들과 많은 문제집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조그맣게 진짜 요만하게 뭐 제한 시간 막 7분 8분 이렇게 돼 있어서 타이머에 맞춰놓고 이렇게 띡 누르고 쓱 풀고 이런 학생이 많은데, 연습할 때는 좀 그런 건 치워줬으면 좋겠어. 몇 분이 걸리든 뭐 오래 걸리든 말든 그냥 지문을 쭉 이해해보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냥 시험 전에 짧게 그냥 간단하게 모의고사 내가 연습삼 한번 풀어볼 때는 시간을 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문 하나하나 훈련할 때는 타이머는 좀 치워두고 노래 듣는 이어폰 좀 치워두고 이제 혼자 고민하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막 계속 문제 봤다가 다시 또 앞으로 들어가서 막 어디랑 연결되는 건지 찾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천천히 정독해서 읽으면서 완벽하게 내 걸로 이해해서 이 이해한 거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네? 그치. 문법은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너는 문법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아무래도 문법은 암기가 조금은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암기도 생암기보다는 선 이해하고 암기하면 좀 잘 외워지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아까 비문학과 같은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좀 참고를 해서 그거 바탕으로 문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완전 다 막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수능장 가면 지문으로 그 문법을 다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국어잖아. 그 문장 한번 읽어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하긴 했지만 완전 암기 과목처럼 사회과학 공부하듯이 암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살짝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만 살짝 암기해주고 현장에서는 이제 지문과 이제 나의 한국어 실력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발음을 하면서 그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좀 속도도 어느 정도 붙어서 시간 세이브를 문법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발목 잡히고 그러는 이유가 예외 사항이 조금 있지. 맞아. 예외. 맞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한자어 합성어는 뭐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막 예외가 6가지 있었던 걸로 맞아, 기억이 맞아. 나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예외 사항들이 정말 싫었는데 그런 예외 사항이 뭐 수능에 나오면 이제 지문을 잘 읽어보면 되겠지만 내신에 나오면 진짜 그냥 틀려버려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정말 양치기를 하면서 예외 사항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노트에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언어와 매체 내신 시험 딱 전날에 속성으로 싹 외우고 시험 딱 끝내고 다 이제 날려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문법의 빈틈들을 잘 이렇게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국어, 수학 다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국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딱 보면 단어가 더 막혀버리니까 단어 암기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래서 단어를 조금 단어장 괜찮은 거 하나 딱 산 다음에 가끔 학생 중에 단어장 콜렉터들 있잖아. 이거 사면 그 다음 또 사서 이거 하고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한 권 사서 얘를 계속 서클을 돌렸던 것 같아. 데이 1 외우고 쭈르륵 하고 끝나면 다시 데이 1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돌리니까 조금 단어들이 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단어를 열심히 외운 다음에는 문장을 해석해야겠지? 그치. 그럴 때 이제 신텍스, 구문이라는 거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 플러스 약간 트릭? 약간 나만의 트릭을 썼었는데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저거 무슨 뜻인지 알아? 어떤 거? He wants shirt which is blue. 저거? 그는 원한다. 셔츠를. 파란색 푸른색. 셔츠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 왔다가 뒤에서 끌어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고 앞에서부터 쭈루룩 읽었어.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가 원하는 셔츠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하면 한글처럼 앞에서부터 읽을 수 있어서 문장들이 더 빠르게 읽혔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거.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의 문법, 어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했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문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수능 대비하면서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수능에 문법이 한 문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아까워서 에이 나 그냥 이거 버리고 독해를 다 맞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맞아. 난 좀 아까운 것 같아. 내가 한 문제로 영어가 2등급 나와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이게 한 문제가 대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선 내가 아까 신텍스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신텍스가 어떤 영어 문장에 있어서 어떤 구조를 공부하는 거고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신텍스를 공부하니까 영어 문장의 어떤 구조 같은 게 눈에 잘 들어왔기도 하고 또 문법이 나오는 것만 나와 항상. 나오는 것만 나와서 그냥 양치기 하면서 쭈루룩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좀 어색한데? 내가 보던 거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 물론 문법 개념도 한 번씩은 공부를 해야지 그런 것들도 더 잘 들어오니까 적당한 개념서 하나 사서 이제 개념 공부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냥 양치기로 해서 그 구조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서 경쟁의 연속인데 주변 친구들을 보거나 아니면 학원 가거나 스터디 카페 가보면 생각보다 책상에 앉아서 열 몇 시간씩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주변에 동화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 스터디 카페에서 1등 하시는 거니까 이제 너무 주변에 동화돼서 놀러 다니지 마시고 고등학교 3년 만에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대학 합격하고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